정책위 수석께서 그 5당 정책연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발표한 야후당의 그 정책 합의문, 1차 합의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4일 날 그 야후당 대표들이 선거연합을 하기로 합의하고 발표한 이후에 그 당시에 3월 8일까지는 정책 합의 내용을 발표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책 합의를 어제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2월 19일부터 7차례에 걸쳐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4분께서 참석하셔가지고 9명이 정책 연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야5당 내부에서도 각 정책 분야별로 이견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분야를 7번에 걸친 회의를 거쳐서 조율해 내므로써 야5당이 합의한 내용을 국회에서 입법하고 추진하는데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기본적인 정책의 합의로서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각 당의 중앙당의 공약, 또 방역 시도지사의 공약, 기초단체 당들의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공약작을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2차 합의문을 나갈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약도 그렇고 어제 합의한 내용도 대부분이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내용을 적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실정을 평가하고 거기에다가 민주당을 중심한 야5당이 명확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배석 의원님. 사례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또 경악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때문에 다들 정말 그 심각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 및 성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형을 집행하고 나서 혹은 면제 뒤에 10년 동안 자신의 신상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범인 용의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 법은 2000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용의자는 첫 번째 성범죄가 1997년도에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급 적용이 안 되어서 해당이 되지 않고, 또 2000년도에 범했던 특수강간죄는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또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어떤 법의 사각지대다. 그래서 이제 1대1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관리 체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동 성범죄를 했던 사람뿐만 아니고 그리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관리만 했었더라면 좀 막을 수 있었던 비밀이 아니었나. 그래서 앞으로 3월달 국회에서 이 부분을 빨리 속히 보완을 해서 법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러시아에서 또 한국 유학생이 또 피습이 되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과타말라에서도 또 우리 교포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관계가 빈번해져서 우리 교포들 또 한국인의 해외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신변 안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적으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영희 정재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조배석 의원님께서 적절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그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이런 비판을 정치권 이런 비판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은 적절하게 언론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0여 가지의 법이 그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는 지적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분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말경에 KBS 보도를 통해서 그 조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정치권 모두, 그 국민 모두, 정부 다 함께 새로운 대책을 촉구했고 그리고 약속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11월 15일경에 법안을 제출했고 청소년선거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그리고 그것을 논의하고자 했지만은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많은 형량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많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정 협의를 거친 그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출된 법조차도 논의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 이 법을 논의해서 반드시 이 법을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특히 주변에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으면 우편으로 알려주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형량을 높이는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그리고 법사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이 다 이걸 바로 통과하자고 요구했지만은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했고 공소시효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 음주 강경 문제, 음주 가중처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언론 보도에서 지도부들을 탓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년 3월 국회에서 이번 3월 국회에서 한다면은 철저하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주변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형량을 높이고 그런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방 대책이나 다양한 그런 인력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작년 연말에 성폭력과 관계된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달라고 그렇게 국회에 호소했지만은 저희들이 주장한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배제됐습니다. 한나라당이 단독 예산을 처리하면서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거, 기계를 사주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책만을 예산으로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성폭력 예방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